안녕하세요. 저는 휴넷 인재경영실의 문주희 실장입니다. 먼저 오프닝 영상으로 SHRM의 스케치 영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어때요? 좀 생생하게 또 현장이 전달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라스베가스 올해는 셔엄 23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귀중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만큼 또 소중한 인사이트 같이 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요. 또 나중에 추후에 자료는 공유가 되기 때문에 또 같이 여러분들하고 핵심 내용 중심으로 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SHRM 23 컨퍼런스는 좀 올해 특별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75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 해였고요. 약 25,000명 이상의 글로벌 HR 멤버들이 다 함께 모이는 축제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컨텐츠 트랙들은 사실 22년도와 크게 달라진 게 없이 11개 트랙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벌써 24년도 이제 SHRM 컨퍼런스 안내가 오픈된 걸 보니까 하나의 트랙이 더 생겼더라고요. 바로 이 웰리스, 멘탈 헬스 이런 쪽인데요.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해진 만큼 또 내년도에는 새로운 트랙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개의 트랙들로 다양한 세션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올해 매년마다 이 SHRM에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또 여러 변화 속에서 HR이 조직에 어떠한 긍정적인 에너지와 변화로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로 코스트 이펙트라는 캐치프레이즈였는데요. 올해는 바로 드라이브 체인지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HR의 전략적인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어떤 상황의 외부 상황,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HR 조직이 조직 안에서 체인지 에이전트가 돼야 되고, 조직의 더 앞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 캐치프레이즈가 메시지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넓은 변화의 어떤 의미를 이 캐치프레이즈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는 늘 저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외부 경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위기와 불안정해지고 있고, 또 챗 GPT로 촉발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일과 일하는 방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재 확보와 유지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이 사람들의, 우리 구성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몰입시키고, 또 자발적인 몰입과 동기부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개인의 어떤 사람 중심, 이 모든 세션들의 키워드들에는요, 휴먼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본연적인 HR의 휴먼에 집중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변화의 상황 하에서 올해 SHRM의 핵심의 인사이트는 제가 한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8가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바로 Purpose on HR, Human in HR입니다. 앞서도 제가 정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은 이제 기계가 대체하고, 이제 사람의 역할과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제 인풋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의 가치, 사람의 가치와 역량이 굉장히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자발적인 몰입과 직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높이는 부분이 중요하고, 이 HR 본연, 그래서 더 사람에 집중하고 조직에서 HR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내가 회사를 선택한다든지 내 일을 찾거나 내 삶과 개인의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의 의미와 목적이 더 중요해지는 펄포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은 예전에 미션, 비전들을 펄포즈, 우리 회사의 펄포즈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목적 중심의 조직으로 더 변화해야 되고, HR에서도 사람 중심, 휴먼 센트릭 관점으로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 HR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진정성 있게 이 목적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뭐 보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의 성장이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R 이제 기술 DT의 시대가 가고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변화의 상황 속에서 HR 조직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본질적인 어떤 동기부여의 요인이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구성원의 관점을 더 넘어서 이 휴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가속화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긍정적인 거는 정말 저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HR 조직의 인식이 많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중요성이 점점 더 HR 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HR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혁신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또 데이터로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또 의미 있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HR이 이렇게 중요해진 만큼 어떤 것들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가지고 일해야 되냐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최강의 리더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개인화된 어떤 조직 관리, 구성원 관리를 하다 보면 HR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현업의 매니저, 현업의 리더들이 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역량들이 굉장히 역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HR 조직은 이제 이러한 리더들이 최고의 리더,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 전체를 최강의 슈퍼팀, 슈퍼 리더팀으로 만드는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직원 경험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떤 기술의 변화에 따른 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것이 HR의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HR의 가치를 스스로가 더 높이고 확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HR 조직에 좀 더 영향력을 높이고 HR의 역할을 확장하고 이 드라이브 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HR에서는 비즈니스 전략적인 파트너의 역할을 균형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휴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어떤 애정,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HR 멤버라면 비즈니스 전략에 굉장히 가까이 있어야 되고 이 전략의 테이블에 HR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HR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텐션 is key. 외부의 어떤 지금 변화에서 중요한 거는 작년까지 대퇴사 시대에 이어서 여전히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자발적인 퇴사율이 지속 증가하고 이 퇴직에 따른 코스트도 굉장히 기업 안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이런 비용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서도 생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퇴사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 전쟁의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확보하고 이들을 유지하는가가 HR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MZ세대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6개월이라고 하고요. 평생 거의 10번 이상 최소 회사나 직무를 바꾸는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텐션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대퇴사 시대라고 작년까지 코로나 시기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대인재 확보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인화된 우수한 인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첫 단추는 바로 인재 확보죠. HR의 가장 중요한 기대 역할이기도 하고 저희도 인사를 하지만 뭐니 해도 좋은 인재를 확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리텐션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인 인재 확보에서는 지원자의 경험을 강화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런 내부의 다양한 경험의 데이터들을 체계화해서 명확하게 채용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매번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한 이후에 조직에 빠르게 온보딩 시키는
조직에 적응시키는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시적인 채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조직적으로 프로세스화 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온보딩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요. 더불어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온보딩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오프보딩 단계까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프보딩도 온보딩의 하나의 퍼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오프보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퇴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을 주면 차후에 또 재입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는 글래스도어 같이 평판 사이트에 회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또 남겨줄 수 있고, 또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런 보여지는 과정들이 긍정적인 또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보딩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 얻어지는 많은 또 내용들을 데이터 관리를 잘 하면 직원 경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차후에 또 새로운 직원의 온보딩 프로그램에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오프보딩 활동하고 있죠. 퇴직 인터뷰를 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이 퇴직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할 때 또 어려움, 불편함, 이런 문제들을 또 개선하는 노력도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보딩 프로그램이 단순히 퇴직 설문하고 인터뷰에서 의견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퇴직의 모든 경험들을 또 개선시키는 활동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HR의 오프보딩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업 리더의 역할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엑시트 서베이를 하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고 하지만 상시적으로 리더들이 현업에서 원어원 미팅을 통해서 개인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개인들의 어려움, 이슈들을 바로바로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리텐션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스테이 인터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됐었는데, 리더들에게 원어원 미팅을 할 때 정기적으로 이 스테이 인터뷰를 하게 해서 개인들의 어떤 몰입과 리텐션을 위한 좀 이슈들을 파악하게 하는 이런 스테이 인터뷰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과 이어서 올해에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텐션에 대한 이슈였고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리더십 is everything이라고 하고, 정말 리더십이 전부다라는 주제인데요. 이번 SHRM 컨퍼런스를 전반의 영역에서 보면 모든 것의 화두의 기결점은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세션이 가장 많기도 했었고, 모든 채용부터 모든 전 영역에서 HR에서 결론은 다 리더가 중요해 라고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리더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세션들에서 다뤄졌는데요. 리더십의 중요성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eople first, people centric, human centric 중심의 인사 관리가 강화되면서 개개인의 이제 자발적 몰입이나 동기가 조직의 성과를 좌우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또 리더한테 바라는 기대치 또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리더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 그래서 결국은 매니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직원들,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 지원자들도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다른 요소보다 또 직속 상사, 그리고 팀의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어떤 업무 몰입과 리텐션에 아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3명 중에 1명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53%의 구성원들이 매니저 때문에 나는 회사를 퇴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직은 어떠신가요? 바로 리더십은 이렇게 직원 몰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팬데믹 기간 그리고 엔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직원들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 지표는 전반적으로 과거 대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어떤 몰입의 동기 요인 중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영역들이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스코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리더십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지금까지 리더십을 좀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의미도 분명하고 또 조직 안에서 또 리더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속에서 리더십 너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실제로 리더십의 어떤 변화,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변화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리더, 아까 직원들이 생각하는 리더와의 갭이 있듯이 미래의 어떤 리더십에 필요한 스킬, 리더들의 스킬을 갖췄냐라고 봤을 때 그 갭 차이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변화의 니즈도 커지고 변화의 어떤 니즈가 커지면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리더십의 변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말 구성원, 직장에서 내 팀원과 리더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제 재정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계속 휴먼 중심의 인사가 얘기를 하는데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이제 정말 초개인화 시대,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우리 팀원 한 명 한 명에 되게 다른 접근과 개인화, 맞춤화된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어려우신 거죠. 예. 또한 사람 중심, 휴먼, 리더십 스킬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 스킬, 휴먼 스킬의 영역이 훌륭한 리더, 좋은 리더의 자질로 굉장히 중요한 스킬로서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영역에서 뒤에서도 계속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SHRM 23에서 리더십 이야기 중에 어떤 키워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엠퍼시, 공감입니다. 이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어떤 중요한 부분은 공감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더가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핵심인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보직을 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채용과 승진에서 공감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부분을 좀 사실 키워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적인 리더의 특징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야 되고요. 높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집중하고 또 진정성 있게 직원들을 다가가고 동기부여 줄 수 있는 리더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더십, 공감의 리더십은 단순히 어떤 직원들의 어떤 몰입, 리텐션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안에 팀의 성과에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생산성, 여러 가지 혁신적인 문화,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리더들에게 공감을 만들기 위한 방법들을 HR에서 좀 구체화된 가이드나 이런 부분, 툴킷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 아까 리더십 팀을, 최강의 리더십 팀을 만드는 게 HR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리더십 중에서도 이제 공감력과 함께 감성 지능이 이제 리더라면 높아야 되고 자기의 어떤 주변의 관계들을 잘 형성하고 협업을 잘 할 수 있게 공감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리더가 신뢰를 잘 만드는 부분,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더 몰입할 수 있게 신뢰를 더 만드는 팀 빌딩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우리 조직의 MZ세대가 이제 중심이 됐잖아요. 이제는 MZ세대가 우리가 뭐가 다른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요. MZ세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제 우리 조직 안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리더십의 변화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있지만 특히 MZ세대가 중심이 되고 그들은 좀 리더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고 또 개인화된 어떤 관리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리더십의 역할과 스킬 이런 변화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이 세대의 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화. 초개인화 시대인데요. 이제 개인마다 이제 맞춤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게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상황과 니즈에 따라 변화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재미있었던 사례는 개인의 어떤 이력서, 레주메 안에 개인이 어떤 걸 더 좋아하고 이런 개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는 거죠. 그런 더 많은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아까 조직의 펄포즈, HR 조직에서의 펄포즈, 회사와 조직에서 중요하듯이 리더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팀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정기적으로 자주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직이 성장할수록 차세대 리더들을 조직 내에서 확보하고 이들을 육성하는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차세대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 역량 또한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어떤 차세대 리더를 정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기준들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세대 리더들은 생각보다 리더가 되고 싶은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리더들과.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저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면 또 차세대, 떠오르는 젊은 리더, 직원 중에서 리더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잘 찾고 이들의 동기 요인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해서 기존의 리더들은 오히려 언러닝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에서 자기 거에서 언러닝을 하고 이들의 맞춤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 차세대 리더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뭐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쉐도잉 시키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리더의 기회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인턴십이라고 하죠. 이 기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또 CEO와 직접적으로 미션을 미팅할 수 있는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중요하고 리더들 이런 공감도 해줘야 되고 정말 관심 있게 진정성 있게 신뢰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리더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리더들의 번아웃 비율이 오히려 팀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 또한 사람인 거죠. 리더들의 번아웃 비율이 높고 몰입도 또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리더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또 적극적인 교육 지원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리더들도 마찬가지로 팀원들을 팀장들이 상시적으로 코칭하고 피드백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듯이 임원들 또한 이 팀장들에 대한 적극적인 코칭과 피드백, 관심, 지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소프트 스킬의 영역, 휴먼 스킬의 영역이 리더한테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걸 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이 소프트 스킬은 하드 스킬이다,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새로운 리더십의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뭔가 조금 더 스킬화되게 잘게 리더들이 행동 변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많이 바꿔야 된다. 조직에서 개인들이 어떤 이러한 스킬들 내재화시키고, 실질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션 플랜, 뭐 툴을 준다든지 툴킷을 준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좀 재밌었던 9minute on Monday라고 해서 월요일 9분을 투자하면 조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툴kit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세션이 있는데 뒤에 이어서 저희 수석님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런 것처럼 스킬 기반의 행동 중심의 교육으로 리더십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 이슈입니다. 리더십 이슈와 함께 이번 SHRM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또 세션들 중에 하나가 AI, 챗GPT의 등장으로 인한 이 이슈들이었고, 많은 분들이 이 세션들마다 꽉 차서 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이트 주제를 AI 플러스 HI는 ROI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인공지능과 사람의 인사이트가 만나면 조직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생산성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챗 GPT의 등장,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SHRM에서도 AI의 이슈가 나왔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 AI 영역이 어떤 HR 세션에서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이번 SHRM에서도 또 실제적으로 이 챗GPT 등장으로 AI가 이제 좁은 영역에서 조금씩 활용되고 있었지만 급속하게 이제 이 파급력
게 시간 속도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HR에서의 AI는 현재까지는 좀 채용의 영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인공지능으로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력서를 스크리닝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현재는 HR 분야에서의 어떤 AI 활용은 채용 중심으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좀 기업의 규모가 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고 도입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뷰 이력서를 검토한다거나 주로 HR의 영역에서 인재 확보, 채용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영역에서 HR뿐만 아니라 회사 안에서의 일의 워크테크 영역에서 AI가 뭐 협업 도구라든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로서 적극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AI가 발전되면서 HR 애널리틱스 영역도 같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세션에서 이재준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인사 데이터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동안은 HR의 데이터들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 더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어떤 이슈들을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활용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다 잘 될 수는 없죠. 뭐 이 통합의 인사 데이터 활용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기술과 플랫폼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하나씩부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적용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하나 찾아서 그런 것들을 HR 데이터를 작게 쪼개서 검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의사결정에 최대한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지 어떤 HR에서 목소리가 더 전략적으로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HR 애널리틱스 영역도 AI의 기술과 함께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액션을 하고 싶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 중에 많은 내용 중에 이 AI 챗GPT와 이전 윤리적인 이슈,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요. 아직 뭐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많이 없지만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가이드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Redefining EX입니다. 이제 조직 중심의 관점을 넘어서 이제 사람 중심, People First, 그리고 개인화되고 진정성 있는 직원 관리, 경험 관리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휴먼 익스피리언스를 변화해야 돼 라는 화두는 아마 HR 멤버들이랑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제 직원들도 나를 직원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뭔가 이런 조직 안에서 뭔가 대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경험이 그동안은 이제 입사부터 이 직원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중간중간에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한다거나 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시켰는데요. 조금 더 이러한 휴먼 익스피리언스 관점으로 더 확대하고 이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도 또 개개인의 어떤 여러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 요소로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완해야 된다. 꼭 이렇게 여정의 단계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관점의 몰입의 요소별로도 직원 경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휴먼 라이프 사이클 익스피리언스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한 회사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크로거라는 유통회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퍼포즈를 정하고 또 직원들의 경험 관리를 여정의 단계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적용해서 변화하는 노력들을 사례로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직원 경험, 휴먼 익스피리언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에게 포커싱 돼야 되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의견을 듣는 노력, 리스닝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그래서 직원 경험의 여정별로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베이와 또 피드백을 진행하고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익스플로런스라는 AI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서베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고 펄스 서베이, 피드백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회사 사례였는데요. 이런 직원 경험의 여정별 서베이와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화되다 보니까 좀 타겟화돼서 전체에게 하는 서베이나 이런 피드백도 유효하지만 각각의 개인별 맞춤화된 어떤 타겟을 두고 이런 서베이를 진행하는 상시적으로, 이게 애드혹 서베이라고 하죠. 펄스 서베이라고도 하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이슈에 따라서 자주자주 타겟화된 이 서베이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 또한 의견을 적극 듣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액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행이 없는 의견 청취는 오히려 직원들이 이걸 내 목소리가 반영되거나 잘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펄스 서베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들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비욘드 머니 인게이지먼트입니다. 네, 직원들이 왜 떠나는가 회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조사 내용을 보면 보상의 이슈가 사실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경력 개발이나 직원들이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가 떠나지 않게, 아까 리텐션 얘기했는데요.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냥 유지하면 안 되고요.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뭔가 동기부여돼서 뭔가 회사 생활에서 어떤 좋은 경험을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개인도 성장하고 조직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조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HR이 해야 되는데요. 보상에 대한 또 얘기를 잠깐 하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또 보상은 동기부여, 몰입, 리텐션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최근 들어서 보상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이슈가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지만 세대들이 또 MZ세대의 니즈기도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어떤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그냥 막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상에 대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투명성 요구가 증가된 만큼 보상을 좀 단순화해야 되고 이렇게 좀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충분한 설명을 해줘라,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상이 사실은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비금전적인 보상도 너무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총 보상에서 복리후생 관점과 좀 연결시켜서 금전적인 보상을 좀 시각화해주고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급여 명세서처럼 이 급여와 복리후생의 전반의 영역들을 좀 명확하게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한 어떤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부는 아니다. not pay. 페이가 전부가 아니고 보상을 넘어서 또 직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상 외에도 아까 말한 성장의 기회, 또 조직 문화, 또 직원 간의 관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보상을 뛰어넘어서 조직을 리텐션 시키고 또 회사 안에서 몰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몰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이 몰입에 있어서 직원들이 몰입이 떨어지는데, 이 몰입에 팀장의 영향력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앞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다시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몰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24년도에 내년도에 SHRM의 새로운 트랙으로 웰빙, 웰리스, 멘탈 헬스 이런 아까 트랙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웰빙이 또 몰입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넘어서 그 개인이 어떤 일과 삶이 통합되면서 이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웰빙을 잘 관리하게 하는 것도 업무 몰입
교육과 동기부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웰빙의 요인 중에서 점점 더 멘탈 헬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웰빙을 관리 잘하게 회사에서 많이 도와주면 이게 개인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조직의 재무적인 성과나 회사의 가치와도 상관관계를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웰빙을 여러 가지 회사들마다 각자의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특히 SHRM 엑스포에서는요, HCM 통합 인사관리 시스템, 다양한 아까 서베이를 분석해주는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지만 좀 눈에 띄게 직원 웰빙과 관련한 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웰빙의 관점은 직원들의 또 건강한 멘탈 관리를 도와주는 수준을 더 넘어서 좀 관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어떤 건강 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직원들하고 얼마나 교류를 잘 하고 있는지, 회사 안에서 인정과 보상, 이런 활동들, 그리고 소통의 영역, 이런 영역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직원 몰입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빌로깅입니다. 예, DIB, 예, 다양성에 대한 이슈, 미국이니까 또 훨씬 더 중요해지고요. 제가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화장실 입구 표지판 사진을 너무 신기해서 찍었는데요. 정말 이 성소수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만큼 여러 세션 중에 DEI와 관련된 세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우리 한국적인 또 상황을 고려해서 좀 DEI보다는 저는 빌롱잉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걸 넘어서 더 중요한 거는 개인들이 이 조직 안에서 서로 소속되어 있고 서로 같이 뭔가 하나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연결되어 있고 같이 뭔가 일하고 있는 이런 감정, 소속감을 느껴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교류시켜주는 활동이 매우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속감을 높여주는 활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동료들 간의 인정과 감사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과 감사, 이 동료, 그리고 팀원, 팀장, 이런 여러 관계에서 이렇게 감사와 인정의 문화가 조직을 많이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리더들의 어떤 영향력도 크지만 이 인정과 보상의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피어 투 피어, 동료들 간에 서로 상시적으로 뭔가 축하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활동들이 상시적으로 이제 플랫폼 안에서 진행될 수 있다면 조직에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또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간 어떤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직원들 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도 다양하게 훨씬 더 한국보다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번아웃의 이슈인데요. 직원들의 몰입에 있어서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번아웃입니다. 아까 리더들의 번아웃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팀원들의 번아웃 측면에서는 가장 핵심은 업무의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은 감정적인 케어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를 좀 바꿔 효율성, 프로세스를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HR이 현업의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새로운 어떤 업무 조직 설계,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들을 같이 진단하고 정말 생산성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HR 어떤 테크적인 것들에 대한 도입과 이런 구축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확장해서 워크테크, 일을 어떻게 생산성 있게 협업하고 업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테크에 대한 관심도 HR이 적극 가지고 또 IT 조직과 같이 시너지를 내서 리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직 안에서 신뢰를 높이고
또 이런 진정성, 리더도 팀원들한테 진정성을 가진 문화도 필요하지만 조직 안에서도 이런 진정성의 문화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중요하다는 얘기는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신데요. 이 요즘 같은 불확실성한 시대에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뭔가 새로운 조직 안에서의 시도와 혁신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도전을 확산하고 조직 안의 혁신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기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안정감하고 또 컴포트, 되게 또 편안함하고는 좀 다르게 혼돈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퍼포먼스 프레셔가 같이 돼서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요, 휴먼 퍼포먼스. 성과 관리에서도 이제 휴먼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휴먼 중심, 휴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과 관리 부분에선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나 이슈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조직에서 이거를 내재화하고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피드백 그리고 절대평가로의 변화 그리고 이런 어떤 리더십이 이 성과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성과관리 프로세스와 운영을 더 고도화하고 또 조직에 이걸 어떻게 안착시킬지 문화로서 안착시킬지 내재화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에 이렇게 성과 리뷰 한번 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상시적인 성과 관리, 더 자주, 더 정기적으로 체크인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에서도 중요한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온원 미팅, 아까 스테이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리더가 자주 1대1로 더 만나고 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체크인하고 성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 관리 핵심은 저는 원온원 미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늘 저희가 사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과 본연에 사전에 피드 포워드가 중요한데요. 사전에 얼마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변화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이런 피드 포워드의 어떤 활동과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들도 계속 강조되고요. 또 이 성과 관리에 있어서 팀 간의 어떤 협업이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또 인식시키고 기대치로 명확하게 팀원들한테 공유하는 거 이를 중요하게 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의 어떤 변화의 영역 중에 코칭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또 성과 관리에서도 코칭을 통해서 동기부여시키고 몰입하고 성과 관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온원 미팅 안에서든 또 정기적인 피드백, 여러 가지 목표 수립하고 또 성과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칭을 통해서 잘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리더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 코칭 역량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리더들에게 코칭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또 반대로 리더 역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리더들에게 외부 코치들을 또 붙여서 또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성과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짧게 수시로 그리고 피드백도 리얼타임으로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피드백이 꼭 리더가 팀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 간에도 이런 상시적인 피드백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간에도 리얼타임 피드백을 통해서 또 개인들이 성장 관리, 이제 우리가 성과 관리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장 관리 관점에서도 리더와 이렇게 동료들 간의 리얼타임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이트인데요. 바로 스킬 베이스드 커리어 디벨롭먼트입니다. 몰입에 아까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중요한 동기의 요인들이 회사 안에서 경력을 개발하고 또 직원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개발의 이슈는 매우 직원들한테 이제 중요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자 또 퇴사를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회사 안에서 그래서 경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성장의 기회를 다른 곳을 회사를 떠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조직 안에서 이 개인 각각의 우리 구성원들이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리텐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내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어떤 버티컬, 호리존털 이런 여러 가지 관점도 필요하고 새로운 직무의 기회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넓혀주고 다양한 회사 안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새로운 스킬을 지속적으로 육성시켜 준다던가 이런 사내 잡 마켓도 활성화시키고 또 개인들에게 경력의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체계,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개인의 커리어 성장 계획과 육성을 회사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커리어 맵을 잘 조직 안에서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스킬, 리스킬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정말 이제 챗 GPT, AI와 RPA와 등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는 직무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조직 안에서 업스킬, 리스킬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제가 오늘 자료에는 담지 않았지만 IT 조직의 업스킬, 리스킬도 굉장히 중요한 세션으로 다뤄진 세션이 있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또 IT 기술의 중요도와 어떤 역할, 기술들, 스킬들이 많이 바뀌면서 IT 인력에 대한 또 업스킬, 리스킬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많이 또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킬 기반 이제 앞으로는 커리어 개발 중요하지만 더 그걸 넘어서 채용부터 육성, 직무 이동, 이 모든 인사의 영역에서 이제 좀 직무 단위를 더 잘게 쪼개서 이제 인사 관리 체계 자체를 스킬 중심으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외부의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 역량이나 역할의 변화는 없어도 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스킬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어떤 스킬 교육, 스킬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좀 변화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세션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서는 이 스킬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 육성, 경력 개발 관리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8가지 좀 핵심의 인사이트들을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중요했지만 또 다시 한번 HR 저도 멤버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SHR에서는 HR은 하트, 사람에 대한 관심, 애정,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이다. 기술이 등장해도 이 부분은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강점의 역량과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인드와 함께 조직 안에서 people, culture,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이 하트, 이 마음을 가진 HR 멤버들이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성공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이 심장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뭐 오늘 컨퍼런스의 인사이트를 듣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아야 된다. 다만 이런 외부의 자료나 내용들에서는 그 프린시플이 중요하지 그거를 얻고 실제적으로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거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직에 맞게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아까 전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된다고 제가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요. HR의 역할이 한층 더 확장되고 진화되고 조직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HR들이 스스로 계속적으로 경계를 깨고 확장해 나가서 조직의 변화도 이끌고 정말 진정한 저희가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저는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까지 길지 않은 시간인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